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방법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3가닥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고 6가닥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3가닥이 인출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닥이 인출되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하지만은 내부의 골근은 3개의 골근이 감겨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작과 끝단자, 시작과 끝단자, 시작과 끝단자. 그래서 6가닥의 전선이 인출되어야 되는데 3가닥만 인출되는 경우는 나머지 끝단자들이 이렇게 결선되고 외부로 노는 것은 시작 단자만 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가닥만 인출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각 인출선 간의 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의 장, 2번과 3번 사이의 장, 1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면 요 내부에 걸리는 이 코일 사이의 장값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이 동일하면 이 코일이 손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13, 2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41, 1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4.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째 절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 내부에 이 골의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니까 그 저항값이 킬로옴으로 나왔죠. 그래서 737옴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730옴 정도. 자, 2번과 3번 사이는 369옴, 약 반이죠. 1번과 3번 사이는 368옴. 이게 저항차가 심하게 발생되면은 이 골간의 전련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은 이 모터가 탈 겁니다. 지금도 이 모터는 아마 열이 많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 2배의 저항이 측정된 이 모터는 선이 3가닥 인출됐지만은 삼상 모터가 아니에요. 이건 뭐다? 단상 모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항값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저항값이 측정된 이 단자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RT전을 공급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로 기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앞에 단상 콘덴서 기동 유도 전동기에서 그 내용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 콜과 외암 사이에 전련장이 좋은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전기를 넣으면 이 코일 내부에 전기가 통하죠. 이 전기가 외암으로 이 바깥쪽으로 놓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가 이 선을 통해서 코일에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지 그게 외암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련장을 측정해서 그 장값이 커야만 전류가 못 넣는 거예요. 전련장값이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련장 측정기에 요 오른쪽 빨간 단자가 라인 단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 검은 단자가 뭐다? 어스 단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라인 쪽에 갖다 대고 이거 검은 선은 뭐다? 어스 쪽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자,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단자, 어스 단자는 외암 쪽에, 외암의 금속 부위 또는 금속 부위에 갖다 대고요. 그리고 라인 단자는 코일에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코일에. 그래서 코일이 이 선을 통해서 인출됐기 때문에 이 인출선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인출선에 갖다 대고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를게요. 무한대. 바늘이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갔죠. 무한대. 두 번째 선. 역시 무한대. 세 번째 선. 역시 무한대로 전련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련장 값이 여기에 있는 제일 낮은 숫자가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럴 땐 메가옴이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1메가옴 이상이 나오면은 1이나 2나 3이나 요 오른쪽 영역 1 이상이 나오면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1보다 낮은 값, 요 0과 1 사이 값이 나오면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보는데 내선 중에서는 이 전동기가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0.1, 0.2, 0.3 또는 0.4메가옴 이상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메가옴 이상의 전련장이 나오면은 그냥 좋다 이렇게 보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6가닥이 인출된 경우는 그 선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적혀 있건
UVW, XY가 Z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되는 선에 시작점을 1번, 끝점을 4번, 시작점을 2번, 끝점을 5번, 시작점을 3번, 끝점을 6번에서 1, 2, 3이 가까이 시작점, 4, 5, 6을 가까이 끝점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시작점을 UVW, 끝점을 XYZ로 이렇게 표기해서 그 선이나 기호를 가지고 놓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연결할 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번호나 또는 그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각 인출선 간의 저항을 측정해서 이 내부에 코일의 저항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도면 보니까 1번과 4번은 측정이 되겠죠. 2번과 5번은 측정돼야 되고 3번과 6번 사이도 저항이 측정돼야 되고 나머지는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자, 1번과 4번 사이 먼저 확인할게요. 1번과 4번 사이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7.35 자, 측정의 편의를 도우기 위해서 이 선이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6번 선이 선만 이렇게 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찍기 좋게끔 단자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번과 4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7.37ohm이 되겠습니다. 2번과 5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9ohm이 되겠습니다. 3번과 6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39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35, 7.1, 7.3 정도로 이렇게 저항의 차가 조금 생겼죠. 그죠? 이거는 모터의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콜 간의 저항은 이렇게 저항은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은 전륜저항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콜과 이 콜 사이에 전륜저항이 얼마큼 좋은가 그 전륜저항으로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륜저항 측정기입니다. 왼쪽 검은 단자가 어스 단자, 오른쪽에 적색 단자가 라인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스 단자를 1번 쪽에 물리겠습니다. 1번 선에 물리고요. 그래서 1번 콜군과 2번과 3번 사이의 콜군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번, 한 번은 3번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1번 선, 한 개는 2번 선에 갖다 대고 전륜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나오네요. 3번 선에 갖다 댔습니다. 1번과 3번 콜 사이의 전륜저항이네요.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이 콜과 이 콜, 그리고 요 콜과 요 콜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했죠? 안 한 거는 이 콜과 요 콜입니다. 그래서 2번 콜과 3번 콜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과 3번 선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 공간의 전륜저항은 아주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내부의 콜과 외암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실제 요 인출선 내부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출선과 외암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 2번 선, 3번 선의 인출선을 통해서 이 코일과 외암 사이의 전륜저항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스 쪽은 외암 쪽에, 그래서 외암 이 적지 단자나 또는 이렇게 금속 부분에 물리고 나머지 리더선은 자 1번 선에 물려서 전륜저항을 측정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나오네요. 2번 선 역시 무한대입니다. 3번 선 역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골군과 외암 사이 전륜저항, 그리고 2번에 연결되어 있는 2번 선에 연결되는 이 골군과 외암의 전륜저항을, 그리고 3번 선에 연결되는 이 골군과 외암의 전륜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측정한 전륜저항 값이 1메가옴.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여기가 0, 1, 2돼 있죠. 그죠? 그래서 1메가옴 이상의 값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근데 1메가옴 이하가 나오더라도 요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상 1메가옴 이상이면은 괜찮고 1메가옴 이하면은 요 모터 내부에 전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상 봐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운전 방법입니다. 6가닥이 인출 시에만 Y 또는 델타로 선택 운전이 가능합니다. 3가닥만 인출되는 경우는 그냥 내부 결선에 의해서 그냥 운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닥 인출되어 있는 경우 Y 결선으로 결선 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 단자에는 RST 전원을 해주고 4번과 5번과 6번은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에는 RST의 전기를 주고 4번, 5번, 6번은 묶은 이런 결선을 우리는 Y 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터에서 보면 1, 2, 3, 4, 5, 6 돼 있죠. 그죠? 그럼 1, 2, 3에는 RST 전기를 해주고 4번, 5번, 6번 노는 인출선은 서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Y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의 R 전기, 2번 선의 S 전기, 3번 선의 T 전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RST를 연결하고 4번, 5번, 6번은 그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선을 통해서 4번과 5번을 묶어주고 그리고 또 5번과 6번을 서로 또 묶어주면 이 세 개가 서로 다 연결이 되겠죠.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윙하고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Y로 모터가 운전할 때와 나중에 델타로 운전할 때의 차이가 안 보여서 자, 이 모터와 똑같이 내부에 골군이 3개가 있는 것처럼 전구 3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전구가 1번으로 전구와 선 연결해서 나온 선은 4번으로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전구는 2번의 전선에서 들어가서 5번으로 놓은 거고요. 세 번째 전구는 3번에서 들어가서 6번으로 놓은 겁니다. 이 내부의 코일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코일이 들어가서 시작해서 감겨서 4번으로 놓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감겨서 4번으로 놓은 것처럼 전구 3개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 전구도 실제로 1번, 2번, 3번 1번 노란선 1번, 2번, 3번에는 RST 전기가 공급되고 그리고 끝단자 4번, 5번, 6번 이 노란선에는 다 큰 멍으로 묶여있죠. 그죠? 그래서 전구도 Y계선 이 모터 내부의 골군도 Y계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이 요 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죠. 그 전압이 1번과 4번 단자의 전압이 내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급되는 전압은 222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예요. 1번과 4번 사이에 이 골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1번과 4번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127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되는 전압보다 작은 전압 몇 배만큼? 루터 3배만큼 적은 전압이 공급되는 것이 Y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도 이렇게 반불 상태로 점등이 되는 겁니다. Y 결선이라 하면 시작점에 각 코일의 시작점에 1번 선, 2번 선, 3번 선에 RST의 삼상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 그 코일의 끝단자 4번, 5번, 6번은 공통으로 묶은 것을 보이는 Y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공급되는 전압보다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걸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델타 결선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시작점에 RST 전기를 주고 끝단자 4번, 5번, 6번을 묶어버리면 무슨 결선? Y 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끝단자를 4번을 옆에 있는 시작 단자에 묶어주고 5번을 옆에 있는 시작 단자에 묶어주고 6번을 처음 단자의 시작점에 묶어주면 이러한 결선을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선이 결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번 단자와 쭉 따라가니까 6번 단자가 이렇게 서로 묶였죠. 1번과 6번이 서로 묶이고 2번과 4번이 서로 묶이고 그리고 3번과 5번이 서로 묶이고 3번과 5번이 서로 묶이고 각각 아까 RST를 1번, 2번, 3번에 이어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1번, 2번, 3번 시작점에 RST 전원이 들어간 것은 Y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4번, 5번, 6번 이 끝단자가 같이 묶여버린 게 아니고 4번을 2번에, 5번을 3번에, 6번을 1번 선에 묶어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델타 계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자, 풀어서. 자, 4번을 어디에 묶어줍니까? 2번에 같이 묶어주는 거죠. 요 4번을 어디에? 2번에 같이 이어주는 겁니다. 4번을 2번에 이어주고요. 그 다음 5번을 어디에? 3번에. 요 5번의 리더선을 3번에 이어주고요. 그리고 끝단자 6번의 끝단자를 1번에 연결해줍니다. 6번 요 부분을 1번하고 같이 묶어준다는 거죠. 첫 번째 선하고 묶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델타 계수이 되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터가 힘있게 들고 있네요. 불의 밝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도는 게 델타 계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계수는 시작 단자, 코일의 시작 단자에 RST를 넣는 것은 Y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코일의 끝 단자를 묶어주는 게 아니고 역코일의 시작 단자에 묶어주는 것이 우리는 델타 계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와 델타 계수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되는 전압은 220V의 삼상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겠습니다. Y는 실제 코일군에 인가된 전압은 공급되는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즉 127V의 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군 한 개 공급되는 전압은 여기 인가되는 전압은 공급되는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만큼 적은 전압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 Y계수 해볼게요. Y계수는 4번, 5번, 6번 끝단자를 묶은 거죠. 그래서 끝단자 4번, 5번, 6번 길이를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Y계수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운전. 인가되는 전압은 222V입니다. 근데 실제 코일 1번과 4번 사이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번과 4번 사이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27V로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걸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델타 계수는 끝단자 4번을 2번에 연결하고 4번 끝단자를 2번에 연결하고 5번 끝단자를 3번에 연결하죠. 세 번째 코일의 시작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6번의 끝단자를 첫 번째 코일군의 시작점 1번에 연결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되는 전압이 앞에 확인한 것처럼 220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 사이 1번과 4번 R상에 걸려있는 이 코일군에도 똑같은 220V의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구의 밝기로도 그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델타 계수는 실제 코일군에 인가된 전압은 실제 공급되는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즉 220V의 전압이 인가되는 겁니다. 자, 모터의 용량이 1마력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의 용량이 적은 경우는 Y로 할지 델타로 계산할지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20에 3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으로 공급되는 회로에서는, 즉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220V일 때는 자, 저전압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6번이 묶이고 2번과 4번이 묶이고 3번과 5번이 묶인 상태에서 RST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조금 전 학습했던 델타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이 코일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터? 220V의 전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0V의 코일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모터가 1마력으로 그 힘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380V라면, 이 표기된 전압 중에 높은 전압이라면 이게 고전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4번과 5번과 6번이 묶이고 1번과 2번, 3번에 RST 전원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라는 거죠. 그럼 실제 모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380V보다 루트 3배만큼 적은 22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도 220V, 요 경우도
실제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220V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일을 하는 마력수는 1마력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0V의 공급 전압이 공급될 때는 델타로, 380이 공급될 때는 Y로 해서 실제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220V로서 그 전압일 때 1마력으로 운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20V의 전압이 공급된 회로에 이렇게 Y로 계산한다면 실제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220V의 나누기 루트 3인 127V의 전압이 그리죠. 그러면 이 모터는 1마력으로 운전이 안 돼요. 즉 힘이 엄청 딸린 상태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380V인데 이게 델타로 사용을 했다. 그럼 코일에 그리는 전압이 380V가 그린다는 소리죠. 그럼 실제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이 사양은 220V까지 견디는 코일한 거예요. 근데 380V가 인가되기 때문에 처음 돌리면은 1마력보다 훨씬 큰 힘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열에 견디지 못하고 조금 있다 모터가 타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별로 델타로 할지 Y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터의 용량이 적은 경우는 공급 전압과 모터 코일근이 견디는 전격 전압과의 관계를 따져서 Y로 할지 델타로 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치객기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터의 용량이 큰 경우는요, 기동 시에는 Y로, 일정 시간 후에는 델타로 운전되는 Y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시퀀서를 직접 연결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